다음은 우리 재개발 사업의 그 오해와 유언비어들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1가지의 그 장점, 공공재개발의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 책 35페이지에 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잘 안 보면 보시면 되고, 단체 톡방에 올라온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실제로 질의를 했습니다. LH에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시행자는 수수료가 2%로 저렴하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 3%가 그렇게 2%라는 조건에 근거가 없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자금 조달에서는 공공재개발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은 결국 70% 이주비는 70%까지고 보증금은 70%까지고 3억 원의 한도다 하는 이런 내용 답변이 왔고요. 그 다음에 사업 절차가 단순해서 추진이 공공재개발은 빠르다 했는데 민간과 큰 절차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차이들이 있다 하는 거고, LH 내부 심의에서 선정이 안 됐다, 저희들이 50%를 동의를 해서 공공재개발로 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했는데 LH에서 심의를 해보니까 여기는 공공재개발 못하겠어요 하면은 우리가 동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거 폐기하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상당히 멀리 둘러가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정고시부터 입주까지 5년이면 된다.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을 딱 잘라했습니다. 총 예상 소요기간은 10년, 21년 걸린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실패가 있습니다. 다음, 공공개입으로 주민 갈등이 없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같은 도시공사에서는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갈등 많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공시행이라서 사업 리스크가 낮다, 이런 것의 장점에 대해서는 인허가 리스크는 민간재개발과 동일하다. 다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부도 확률은 낮다. 맞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보급화시킬 수 가능하다. 공공재개발도 보급 브랜드 적용은 가능한데 공사비가 올라갈 거다. 건설 사위 블렌드별로 수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줬고, 용적률 정상향 인센티브를 허용한다. 인센티브를 받는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그 임대주택 건립 비용이나 이런 게 있죠. 정상향과 기부 체납은 민간 재개발과 동일하다. 이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공사비 인상도 합리적으로 한다. 이 부분은 민간 재개발과 동일하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10번째 장점으로 이야기된 부분인데, 땅 지분에 따른 더 높은 재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분이 그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민간 재개발과 그냥 동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 부분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민간 재개발보다 낭비 요소를 줄여서 1,000억의 이익을 주민들에게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다.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LH에서는 누가 그런 말을 하냐, 그건 모르는 거다, 이렇게 잘라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 1일 날 행복마을에서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설명회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이거 LH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공공분담금 상승 걱정에 대해서 공공에서는 분담금 수준이 보장이 된다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아니다. 민간재개발과 동일하다. 그리고 공기업이 무조건 대납을 한다. 분담금 부담 능력이 없을 때 그 부분. 그 다음에 사업 착수 재입주가 곤란한데 민간에서는, 공공에서는 정착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그리고 영세상 등 생계 걱정을 해야 되는 반면에 공공에서는 국비 지원으로 대체 영업지를 마련해 준다. 전부 다 사실 아니고 민간과 동일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기부 체납 수준도 완화하고 용도 지역 상향 용적률 또 완화됩니다 했는데, 기부 체납과 용도 지역 상향은 민간 재개발 활동이라고 용적률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비주거 시설 매입 지원이 없다 했는데, 민간 재개발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공간 지원 유비처를 통해서 매입 지원을 한다 하는 말에 대해서 사실 아니까 민간 재개발 활동이라나 LH는 매입 지원 그런 것 하지 않는다고 각자로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 재개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봤고요. 유언비어들 중에서 아까 말씀한 조합장 그리고 임원 성과급을 수시로 지급한다는 이런 유언비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바 실제로 민간과 공공재개발 임금의 조합장과 대표 임금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차이 나는 게 임원 성과급과 공공기관 시행수수료인데, 임원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가 있어야지만 지급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총회를 통하지 않고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논외로 합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공공재개발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한 약 우리가 정비사업 1조 원이라고 할 때 300억 원이 지불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언비어 몇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주민총회시 인원 동원하기 위해서 매 해당 3, 4억 원의 불투명한 자금이 집행되고 있다. 부정한 돈을 챙긴다 하는 이런 내용에 주민총회의 불투명한 자금이 어떻게 가능한가 보니까 홍보 요원을 동원하는데 약 건당 20만 원의 비용이 지불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조합원 500인이면 1억 원의 돈이 생깁니다. 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제목하고 3, 4억 원가의 불투명한 자금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요즘은 어떤 추세냐 하면은 이런데 어차피 돈이 들 바에야 조합원들이 직접 서명 대리를 하면 5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출석하면은 10만 원을 드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이 활용 좋은 방안이잖아요. 우리가 500명의 조합원이라고 했을 때 3,750만 원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도 그렇게 한 3회 정도 종회를 한다고 그래요. 똑같은 입장이니까 이거는 연결로서의 가치가 없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도 프리미엄 고급화 시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급화를 어느 선까지는 시킬 수가 있지만 하이엔드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를 하기는 사실은 어렵다는 그런 현대건설 정비추진팀장과 통화를 해봤더니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고급화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